안녕하세요. 조향사 이성민입니다. 사진과 좀 많이 다르죠? 네, 죄송합니다. 일단 사과드리고요. 저는 조향사인데 요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조향사라고 하면 향기 만드는 사람 이렇게 아시는데, 예전에는 배 타는 사람인 줄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배 타는 사람은 아니고요. 향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좋은 향을, 좋은 냄새를 만드는 사람인데, 좋은 냄새라는 게 사실 사람마다 너무 이렇게 개인적인 영역이고 다 달라서 이 직업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직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마다 어떤 후각적인 경험이라는 건 다 너무 제각각이고, 거기서 형성되는 후각 감수성이라는 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향사들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을 짚어낸다든지, 아니면 향에 대한 새로운 경험, 관념들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 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후각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진행해왔던 제 작업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냄새를 어떻게 맡고 구분하는지 간단하게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2004년에 리처드 엑셀 박사와 린다 비벅 박사가 냄새 수용체 및 후각 시스템을 규명한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합니다. 저런 식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만들어 놨는데요. 냄새 화학 분자들을 우리 코의 신경세포가 감지하게 되면 이거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뇌로 보내주고, 또 뇌에서는 화학 물질의 구조를 인식하면서 이게 어떤 냄새인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제 단순하게 냄새만을 기억해내는 것은 아니고요. 함께 추억과 감정이 이렇게 터져 나오기 마련인데요. 후각이 기억과 감정의 영역인 어떤 변형계에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향기가 기억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현상을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하는데, 프랑스의 작가 앤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홍차에 적신 마들렌을 먹으면서 그 냄새를 맡고 이제 기억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현상은 2001년 미국 모넬 화학 감각센터의 헤르츠 박사에 의해서 입증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분석을 통하지 않더라도 사실 우리가 경험해 보신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면 단순히 된장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뭐 엄마의 사랑, 또 가족의 사랑, 가족들 간에 이렇게 모여서 밥을 먹는 어떤 그런 이미지, 가족의 소중함 같은 이런 따스한 감정들이 되게 생생해지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이제 조향사들이 이러한 후각적 특성을 어떻게 작업에 활용을 하는지 제 작업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작업인데요. 이거는 통일향수라는 작업이고 통일부랑 함께 작업한 작업이에요. 컨셉은 향수로 향수를 달랜다, 노스텔지어를 퍼퓸으로 달랜다는 컨셉이고요. 그리고 통일향수의 향자는 고향 향자를 사용했습니다. 고향의 물이라는 뜻인데, 북한이 그 고향인 어르신들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그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 고향과 가족들에 대한 추억들 중에 냄새에 대한 부분들을 향수로 만들고 이 향수를 또 전시를 하고, 이 과정들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칸 광고제에 출품한 작업이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이재순 34년생, 한경남도 흥남시 유정리에 살았어요. 그게 뭐야? 그 흥남부두 유명하잖아요. 바람찬 흥남부두에 이러잖아. 그 노래에 나오는 곳이군요. 네. 그 흥남이군요. 그 항구에서 논산까지 가려면은 백리거든요. 네. 그럼 40km지. 그 40km를 가면은 그야말로 명사십리가 있어요. 그냥 큰 모래야. 그리고 그 해당화가 그냥 얼마나 이쁘게 폈는지 몰라요. 그게 그리고 초박초박 옆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피어서 빨간 게 그냥 그야말로 햇빛보다 더 아름다워. 그래서 해당화라고 해. 네. 바닷물 냄새, 모래 냄새, 해당화 냄새, 그 세 개가 다 복합으로 그게 향긋하다 그럴까? 그 꽃을 꺾어가지고 나를 주던 생각이 나요. 툭 하면 꽃 한두 송이 꺾어가지고 나를 그 내가 꺾으려면 못 꺾게 해.
그것도 가시가 있어. 네. 그러니까 못 걷게 한다고. 그 지가 꺾어준다고. 어느 날 학교에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왜 안 오는지도 몰랐어. 그래서 눈이 빠지게 기도하고 나하고 기다렸다고. 그 아무리 기다려도 하루 이틀 사흘 돼도 안 오더니 한 일주일 되니까 편지가 왔어요. 군인을 갔다고. 그래서 군인 갔는데 자기는 가서 지금 아주 편히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 편지 하나 날라오곤 얼마 있다가 유교가 터졌어. 그러니까 뭐 생사를 모르죠. 어떻게 됐는지. 그 어린 나이에 만 18살 뿐이 안 된 떡거머리 총각이 부모하고 이별하고 지금까지 네. 부모 형제를 못 만나. 맨날 오빠하고 둘이서 네. 팬티만 입고 그 물에 가서 막 더우면 그냥 손잡고 막 뛰어가. 거기서 그냥 한 서너 시간 이러다 배고프면 네. 오는 거요. 근데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별이라도 이별답게. 어느 날 학교 가서 오지 않았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죽고 싶어도 아들을 못 만나서 눈을 감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너는 살아남아서 꼭 만나라고 원하셨어. 그제 60년이 넘어 70년이 가까운데 암만 형제라도 못 알아볼 것 같아. 좀 짠한 부분들이 있죠. 저희가 이제 해당화 말고 또 소나무향, 산딸기향, 바다 냄새, 옥수수향 이렇게 5가지 향으로 통일전망대에서 전시를 했었는데요. 전시장에 그 이산 가족분들이나 이렇게 오셔서 초대를 해서 보여드리고 향도 시향해드리고 했었는데 막 눈물바다가 되더라고요. 전시 이제 이런 인터뷰 영상이 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더 마음이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마 어르신들을 어린 시절에 어떤 고향으로 데려가서 그 그리운 마음이 눈물로 이렇게 터져 나오게 한 것들은 어떤 냄새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냄새는 순간적으로 우리가 딱 인식이 되고 또 이해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어떤 감정을 일으켜 버리는데요. 우리가 애써 기억해내지 않아도 어떤 그리워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후각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또 소개해드릴 작업은 제 향수 중에 제가 가장 아끼는 향수입니다. 좀 직접 시향을 해드리려고 향수를 가지고 나왔어요. 보시면은 여기 그림 보이시죠? 별 그림. 저희 딸아이의 첫 번째 별 그림이에요. 4살 때 그린 그림인데 저희 집 뒷산이 제법 예쁜 편이거든요. 딸아이 데리고 산책을 자주 갔었는데 그날은 밤하늘에 별이 너무 총총한 거예요. 아빠들 허세 있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지만 별자리 이야기를 막 해주니까 저희 딸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채연이 별은 뭐야? 채연이 별은 어디 있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우리가 어릴 때는 다들 자기 별이 있다라고 믿었었는데 이제는 잊고 살아가는구나. 이 녀석이 자랐을 때는 자기 별이 있다는 걸 잊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별의 향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별의 향이라는 게 사실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의 어떤 느낌들을 담았습니다. 불어오던 밤바람의 시원함, 계곡에서 올라오던 물의 냄새, 흙의 냄새, 숲의 냄새. 제가 시향지를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향이 좀 느껴지시나요? 아직 맡아보시지를 못해서 처음에는 시원한 향이 나고요. 시간이 지나면 얼씨하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이끼 냄새 같은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사실
맡아보시면 좀 재미도 있으실 테고, 어떤 분들은 아빠랑 갔던 어떤 캠핑장의 어떤 느낌들, 또 그리고 뭐 흙의 냄새, 또 계곡의 어떤 냄새 같은 것들이 보면 그때 어떤 기억들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려서 조금 더 생생하게 그런 느낌들을 느끼실 텐데요. 사실 감각이라는 것들은 홀로 따로 존재하지 않고요. 우리 어떤 의식이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들이 감각을 조작하고 또 조작된 감각의 의식을 강화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각은 사실은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서 서로 간에 공감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콜라랑 사이다랑 눈을 감고 마시면 사실은 구분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담배 태울 때, 담배 안 태우는 게 좋겠지만 아무튼 담배를 태울 때 맛과 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연기가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것들이 이 느낌 때문에 사실 담배를 피우는 부분도 있어서, 시각 장애를 선천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연기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담배를 태우시지 않는다고 해요. 또 이제 의식이 감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커피 같은 거 마실 때 이거 예가체프야, 널 위해 준비했어 이렇게 해서 내려주면 예가체프에 대해서 들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뭐 군고구마 향이라든지 장미향 같은 것들, 아무거나 이렇게 해서 내려줘도 그 냄새가 난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사실 감각이라는 것들은 속이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고요. 또 같은 향수도 사실은 다른 병에 담아서 맡게 해주면 다른 이야기들을 하세요. 제가 뭐 유명한 브랜드의 향수병에다가 향수를 담아서 제 작업을 드리면 이거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 향수병에다가 담아서 드리면 뭔가 평가를 하세요. 그런 차이들이 좀 있고요. 이제 조향사들은 이런 후각을 바탕으로 어떤 감각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을 짚어낸다거나 향에 대한 새로운 어떤 경험과 관념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프루스트 효과를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세상을 더 생생하게 느끼게 하고 삶을 다채롭게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에 대한 취향이라는 건 사실 살아온 삶의 환경과 추억에 기반한 호불호인데, 그 사람의 인생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기와 인생은 어떻게 이어져 있고요. 우리가 향수를 뿌려 개성을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기분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꽃과 디퓨저 같은 어떤 향기 나는 오브제들을 사용해서 자기의 어떤 공간을 꾸민다거나, 또 차나 와인 같은 것들을 즐기면서 향기를 나누는 것은 어떤 아름다운 추억 한 조각을 이렇게 서로 건네면서 미소 짓는 멋진 일이지만, 사실은 진짜 취향이라는 걸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고급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취향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희소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다면 사실은 경험해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경제적으로 힘든 환경 속에서는 좋은 향보다는 악취에 노출되기가 너무 쉽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접할 수 있는 좋은 냄새라는 것들은 어떤 세제나 탈취제 같은 대량의 상품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제한되는 그런 어떤 향들이라서, 사실은 자기 취향을 가진다라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 또 안타깝게도 이걸 비유를 해보자면 음악 같은데 이제 비유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대중음악에 대한 취향을 갖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클래식에 대한 어떤 취향이라든지 호불호를 갖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들은 경험을 통해서 또 내가 많이 감상해보고 이렇게 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향도 마찬가지인 부분들이 있어서 경험하지 못하면 즐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히말라야의 쑥향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주면 이게 굉장히 비싸고 고급 향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힘들어하세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행복이라는 거는 어쩌면 지극히 단순한 것으로부터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어떤 감각들이라는 게 충족되면 그게 즐겁잖아요. 그런 것들이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이것이 행복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세상을 이제 생생하게 감각하게 하고 또 다채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행복의 기본 전제라고 한다면 이것이 진짜 우리가 감각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향사로서 제가 이제 어떤 소명이 있는데요. 예쁜 향, 인기 있는 향, 잘 팔리는 향 이런 거 만드는 것보다 정말 이렇게 다양한 향들,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향들, 또 우리가 상품으로 접하지만 그 뒤에 있는 어떤 향에 담긴 이야기와 정서, 단순히 향을 이렇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어떤 정치와 이야기들, 정서들을 전달하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라벤더 향 같은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은 상품으로서 대부분 접해 보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세제나 방향제 같은 것들을 제일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가 진짜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런 프로방스의 라벤더밭, 이 어떤 정치들, 이 풍경의 정치와 또 정서들을 전달을 해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 향기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고 어쩌면은 세상이 이렇게 향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지도 몰라요. 향기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면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향기로운 곳임을 알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